부천 힐스테이트 소사역 아파트 분양가격 분석 및 모집 공고 요약. 안녕하세요. 전주 베테랑 부동산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이 있는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역 아파트 분양가격 분석 및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네 번째로 분양 가격 비교 및 부천시 아파트 매매 분석, 다섯 번째 입지 환경 및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소사역 분양 일정을 보면 12월 13일 날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월 14일 날 1순위 청약이 있고 12월 15일 날 1순위 청약 기타 지역이 있겠습니다. 12월 16일은 2순위 청약이 있고 12월 22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소사역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2월 2일 날 모집 공고일이 되어 있고요. 이 12월 2일은 청약 자격의 판단의 기준일이 됩니다. 이게 기간이라든지 나의 지역 우선에 대해서 판단 기준일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기간에 도달한 것을 본다. 즉, 그 3년이 되기 전에 아파트 준공하고 입주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면 그때부터는 전매 제한이 해제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천시는 청약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이 되고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다는 거 이거 아시면 되겠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즉 12월 22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동일하게 청약하는 것은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까지 두 건을 넣었을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된다. 이거 아시면 되겠고요. 청약 과열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데 그 적용 기간은 7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5년간 투기 과열 지역이라든지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1순위 청약 접수를 제한한다. 반대로 말하면 비투기 과열 지역이라든지 비청약 과열 지역, 조정구역이 아닌 데서는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단지 순인의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한다.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도 분양권을 포함한 소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에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 피속, 미혼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후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 이것을 보면은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8천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 저가주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다 필요한데 청약통장 개월수를 보면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쪽은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는 6개월 이상만 돼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세대주 요건이 있는데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는 소득 기준까지 본다는 것. 그 다음에 1순위는 일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납입 환자를 1순위로 보겠습니다. 청약 예치금 및 예치금 금액은 지금 부천시는 여기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8 평방미터 이하에서는 200만 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면적별로 이게 쭉 되는데 여기는 지금 84 타입이 주가 공급되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그게 부천시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가 불가하다. 변경이. 그다음에 이제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으로 하는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다음에 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가점제가 안 되고 추첨제로만 청약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제로 관리한다는 거. 이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약 과열 지역 내에서 입주자 선정하는 방법인데 다음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추천 방법에 공급되는 주택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져가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배정을 하는데 1주택 또한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으로 승낙한 자에 한정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 이 1, 2번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서 대상주택의 300%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청약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입주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당 지자체에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필요 서류는 사업 주체가 받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라든지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할 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인이 청약했는데 부적격 당첨이 됐을 때는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수도권 및 투기 과열, 투기 지역이라든지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1년 동안,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는 6개월 동안, 위축 지역에서는 3개월 동안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이게 청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세대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 세대란 공급 신청자,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속, 공급 신청자의 직계 비속,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이것을 세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분양을 받았을 때는 이제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승인된 주택에 한해서인데 분양권을 적용하며 공급 체결일 기준, 이게 공급 체결이 되면 주택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분양권을 중간에 매수하신 분, 이게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매수한 분은 매매 대금을 완납한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를 보겠다. 공급 규모 및 공급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65-2번지 1원. 공급 규모는 지하 6층에 지상 49층 4개 동 총 629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311세대 이렇게 되겠고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629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311, 그다음에 일반 공급이 318,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급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입별로 74, 80, 84, A, B, C 이렇게 있는데 분양 가격이 7억 4 타입 같은 경우는 7억 3,400, 확장비 3,650, 총 분양가는 7억 7천 정도 분양을 하고요. 80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7억 9,100만 원인데 확장비가 3,700, 총 분양가는 8억 2,800 정도 되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8억 4,300, 확장비가 4,750, 이래서 8억 9,050만 원. 뭐 층은 32층부터 한 40층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것은 쭉 지나가겠습니다. 음, 요거는 84 D타입 같은 경우 32층에서 38층 같은 경우 분양가가 8억 4,300인데 확장비가 4,750, 총 분양가는 8억 9,050만 원. 84 E타입, 84 E타입이나 84 F타입 이렇게 분양가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분양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소사역 이제 12월 달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84A 타입 32층에서 40층 기준으로 봤을 때 8억 9,050만 원 정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천시에 20년도 이후에 100세대 이상 분양한 것이 현재 20년도 9월 달에 소사, 현진, 에버빌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수작업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놓칠 수는 있는데 우리 청약홈에서 보면 요거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84A타입 10층으로 보면 이때 한 6억 천 정도 분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44세대 21년도 7월 달에 있는 부천 브라운스톤이 84A타입 3층 확장비를 포함한 금액이 한 6억 1,050만 원 이 정도. 이게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공급이 20년도, 21년도 공급이 굉장히 없었다는 뜻이고요. 부동산 지인에서 들어가서 보면 2024년도까지 수요 대비 공급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부천 같은 경우는 공급이 앞으로 2024년도까지 입주 수량이 수요 대비 좀 부족한 걸로 되겠습니다. 이제 부천시 84타입 평균 매매 가격을 쭉 살펴보면 6억 4,29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 84타입 최고가는 13억 5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가 21년도 8월 달 32층이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4,295만 원, 최고 가격은 13억 5천만 원인데 센트럴파크 프로지오가 21년도 8월 달 3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타자 타입 분양가격을 기존자 분양했던데 소사 현진 에버비라고 분양가를 보면 한 45.7% 정도가 좀 높게 분양이 책정이 됐고 부천 브라운스톤 분양가 대비도 45.8% 정도가 높게 분양이 됐습니다. 음,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부천시 최고 매매가 대비는 한 65.9% 수준. 이게 13억 5천 대비 8억 9천 정도 되니까 한 65.9% 정도 수준이고 평균 84타입 평균은 한 38.5% 정도 분양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천 소사역 매매가 실거래가 분석을 한번 쭉 보면 부천시 아파트 어, 20년도 1월부터 21년도 11월까지 한번 거래량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월 평균 980건 정도 거래가 됐고 21년도에는 월 평균 591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21년도에는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제 12월 2일자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자료 추출해서 분석했습니다. 이제 월 평균 이렇게 쭉 보면 39.7% 정도 전년 대비 월 평균 39.7%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84타입, 84타입 기준으로 부천시 아파트 84타입 기준으로 월별 최고가를 보면 요건 11월 달에 20년도에는 9억을 찍었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8월 달에 13억 5천 이렇게 거래를 찍었습니다. 이 지금 거래량하고 최고가하고 보면
최고가는 계속 우상향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고가 상승률을 보면 20년도 9억이 했던 것이 21년도 13억 5천, 한 50% 정도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최고가 평균이 12월 달 5억 8,634만 원. 근데 21년도 월 평균 최고가는 7억 3,510만 원. 지금 거래량하고 월별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월별 평균 매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장기 곡선을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데 10월 달 이후 이게 10월 달 거래량 뭐 대출 규제 9월 달에 대출 규제 나오면서부터 11월 달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균 상승률을 보면 20년 대비 21년도에 한 25.3% 정도 평균 상승이 됐습니다. 이제 입지 환경 타입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역 아파트 사업 기여를 보면 이제 조감도고 사업 기여는 건축 규모는 뭐 지하 6층, 지상 49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판매 시설에 들어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어진다는 것. 세대수는 총 629세대 이렇게 지어진다는 것이고요. 입지 환경을 보면 힐스테이트 소사역에 소사역 근처 이렇게 근처에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뭐 소사역 서해선, 소사역 역세권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이게 원스톱 생활 인프라권, 이거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지 내 상업시설 예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 배치도를 보면 101동에 49층이 있고 나머지 층들은 좀 층수가 좀 낮게 돼 있습니다. 타입별 구조를 한번 보면 7사 타입이 한 25세대 들어가는데 한 투베이 구조의 방 3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방향은 남동향으로 이렇게 배치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동향, 그다음에 이쪽 방향은 남서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0 타입은 36세대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투베이 구조 방 3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84A 타입도 투베이 구조의 방 3개, 이게 이제 팬트리가 들어가 있는 게 84 타입부터는 특징이고요. 84B 타입은 77세대인데, 요것도 똑같이 그런 구조고, 84C 타입은 50세대, 이렇게 들어가고, 84D 타입도 투베이 구조의 방 3개, 팬트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167세대 공급되고요. 84E 타입도 투베이 구조, 방 3개, 팬트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84F 타입도 72세대, 방 3개, 팬트리, 이런 구조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 베테랑 공인중개사고요. 위치는 전주 혁신도시 대방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